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임기 내 개헌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여소야대 20대 국회 들어서 개헌의 접기라고 한 것인데요. 박 대통령은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개헌 폭탄에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 복잡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 다각지역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개헌 카드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권에선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반면 야당은 복잡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개헌 방정식을 받아든 여야 정치권의 셈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송민순 회고록에 공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측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기권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송민순 회고록 내용도 틀렸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말한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듯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송민순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년 국민제라고 올 것 같으면 개헌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도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영주 국민대학교 개건교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인데 정작 관심은 개헌안 제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정연설 발언, 개헌안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압축적으로 한 내용을 6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의 적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공약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공약 때 4년 중임제를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공약 사항이라 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정부 내 헌법 개정 조직도 설치하겠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정부도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한다.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이 핵심적인 개헌에 대한 발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 최병묵 편집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개헌은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그렇고 뭐 노동계획을 한다고 해도 개헌 얘기만 나오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헌할 수 없다. 근데 블랙홀 하다가 지금 이제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바꿨는데 갑자기 저희는 갑자기 전부 다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갑자기인데 뭐 준비는 오래 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그다음에 최순실 씨 관련한 의혹,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여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면을 뭔가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냐면 이 국면이 안 바뀌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조사가 25%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소위 얘기하는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지지율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선될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지금 수세적인 국면을 뭔가 좀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선 개헌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네. 왜 그럼 지금이냐? 그 지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수세적 국면을 좀 바꿔보자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몇 가지 안 돼요. 네. 뭐 개헌이라든가 중립내각이라든가 뭐 본인의 뭐 집권당 탈당이라든가 네. 뭐 야당과의 연정이라든가 뭐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네. 그 몇 가지 카드 중에서 그 가장 그래도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다.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럼 왜 이 시기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금 여권이 워낙 수세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 국면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반응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당은 환영을 했지만 야당은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이 경제 난국에 이 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 이런 그 헝클어져 있는 것을 하나도 풀지 않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삼선 개헌할 때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냥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개헌 음모처럼 비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당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헌은 임기 초에 했으면 가능했지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최순실이라든가 우병우 게이트를 덮기 위한 뭐 그런 정략적인 뭐 제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김영직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우병우 각종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약간 뉘앙스는 틀려요.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네. 이제 추미애 당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좀 그 부분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국면 전환이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현재 여야당의 지지율이나 네. 또 문재인 대표와 물론 아직 그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어떤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신중하게 이 부분을 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이 그렇게 해왔죠. 자기가 좀 당선 가능성이 있고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네, 그렇죠. 지형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3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체제에서 네.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개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국민의당 대변인도 한편으로는 비판하지만 그래도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대부분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네. 참여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예, 있지 뭐 색깔 않느냐. 결이 좀 다른 것 예, 같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또 하나 이제 뭐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서 네. 제7공화국 얘기를 했는데 비해서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국회의원 간의 입장 차이도 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김희정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게 공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고 나서 김재원 정무석이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개헌 자체, 이 논의 자체는 물론 야당은 최순실, 우병우 사태를 덮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오래전에 좀 준비했다. 지난 광복절 때부터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고 이제 추석 연휴 때 집중적으로 얘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준비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이 적기라는 건데 개헌 적기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좀 준비를
전혀 왜 이렇게 갑자기 뭐 던지지는 않았을까? 네, 사실 언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갑작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 많은 대권 주자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다들 개헌 내지는 연정, 정치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19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단일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이라는 주제를 해서 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만든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모임이 바로 개헌과 관련된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대 야소일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국회에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뭐 배신의 정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 협조가 없어서 나온 네. 것들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것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소위 유력 정치인들이 개헌을 얘기할 때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실무진들은 그럴 경우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헌은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거를 꾸준히 페이퍼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정무수석실의 주 임무입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뭐 대수비라든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연설보다는 직접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안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은 모든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 한번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다 한마디씩 하고 나서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타이밍상 그런 느낌도 드는데 김광덕 본부장이 보시기에 지금 전직 국회의장들이 17, 18, 19대 국회의장들이 한 번씩 개헌 특위를 다 웬만큼 구성을 했고 거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한 번씩은 다 거론했어요. 네, 그렇죠. 정세균 의장은 뭐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가 개헌을 해보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5년 단임제에서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좀 축소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 어떤 입법부의 힘을 강화하고 개인 의원들 개인의 이러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네. 이런 개헌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한 절반 이상 3분의 2 가까운 의원들이 대부분 지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역대 국회의장들도 노무현 정부 때 김원기 의장,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김형우 국회의장,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정부 들어와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심지어 정유학 의장도 네. 계속 개헌을 주장해왔고 개헌 특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네. 개헌 자문위회가 다 구성이 돼서 실제로 강창희 의장 때는 개헌안이 구성이 만들어졌을 때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주로 담당하고 총리는 주로 내치를 담당하는. 그 사실 이원 집정부제. 예, 그렇죠. 이원 예. 집정부제인데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간 형태로 봐야죠. 네. 그런 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장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개헌이 되느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네. 현재 그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이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200명이면 3분의 2 지지 얻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 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이 뭐냐를 놓고는 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국회의 3분의 1을 통과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실제 개헌은 안 되더라도 어떤 효과를 가져? 요 한 말씀만 드린다면 네. 이거는 운동장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아, 판을 바꾼다. 운동장, 네. 예, 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이 운동장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냐 그러다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뭔가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여소야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동장이 바뀌는 상황인데 운동장이 바뀌려면 이 운동장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 1, 2, 3 등의 의견이 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재미있는 얘기지만 김희정 의원이 보시기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 시정연설을 갈 때 하는 복장도 약간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보통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어떤 복장을 하고 오느냐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대통령께서 의도는 하지 않더라도 네. 추후에 언론이 해석하는 걸 보면서 다음번에는 또 정무적으로 오히려 네.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검은색 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은색 복장을 저희 국가 공식기관에서 할 때는 언제냐면요.
현충원 참배 갈 때입니다. 네. 그런데 현충원 참배는 언제 가장 먼저 가냐면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로 가는 곳이 바로 현충원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를 운영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다지는 이런 기회를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헌이라는 중대사가 이런 단순하게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아주 국가 중대사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아마 검은 옷을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이제 20대 국회 개원 연설 때는 네. 핑크빛 재킷을 입고 와서 앞으로 좀 핑크빛 관계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야 간의 해석이 있곤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좀 해석 같기도 하고요. 결연한 의지를 다리로 좀 개헌을 얘기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석은 뭐 언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김영주 교수께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한 가장 적당한 때다.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박지원 아까 대표는 원내대표는 만시탄이다. 늦었지만 환영을 하지만 늦었다. 아마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논의는 참여하겠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좀 임기 초기에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실제로 분위기상으로 뭐 적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인데 밀리고 밀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마 이러다가 대통령께서 개헌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꺼낸 이런 양상이 되어버린. 좀 빠르다는 예, 예. 실제로 보고. 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 같은데 우리가 정치권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내놓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급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어쨌든 내년 4월에 말하자면 어떤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국회의장실에서 네. 실제로 보면은 내년 4월까지 가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110일 이상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한다면 네. 내년 4월에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말하자면 7공화국의 헌법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여지면 네.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선 투표를 한다든지 혹은 임기 4년제라든지 외형적인 가장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 서의 단일한 안을 가지고 네.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내년 4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개헌 관련 공약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최근욱 편집장께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오늘 개헌을 논의하자고는 했지만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개헌 4년 중임제 공약 관련된 공약들은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한번 논의는 하자는 것이니까 아까 김재원 정무수석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는 상정하지 않았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는 입장에서 네. 자,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직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4년 중임제다 이게 이제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후보 시절과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4년 중임제 개헌을 놓고 이제 찬반론이 굉장히 무성하게 그렇겠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대통령은 굉장히 전략적이니까 네. 자 개헌을 하자는 쪽이 일단 저 방점을 찍어놓고 그럼 권력규조 개편은 뭐 4년제도 좋든 뭐도 좋든 한번 논의를 해봐라. 뭐 다 열어놓겠다 이런. 그렇지. 네.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를 할 테니까 네.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네. 만약에 저기서 특정의 어떤 쪽으로 선호를 보였다면. 방향으로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된다.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이제 결국 정파적 이익 같은 걸 생각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요. 당장 김종인 전 대표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 중임제 개헌이라면 개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특정 어느 뭐 4년 중임제나 뭐 아니면 뭐 분권형 개헌이나 네. 이렇게 지적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나 대통령은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4년 중임제였는데 자 지금 김재원 정무수석은 그 논의를 열어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선호하는 게 4년 중임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뭐라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약간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친박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약간의 권한을 나눠 갖는 거. 나눠 갖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오스트리아식 그렇죠. 이혼 집정 문제 거기에,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네. 그리고 이제 내정은 뭐 총리가 권한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친박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만들고 네. 총리는 친박에서 차지하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다수파가 친박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그런 속내를 드러냈을 경우에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야당은 그런 거기에 찬성할 것이냐.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어느 한쪽을 선호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야당도 뭐 김각동 법무장이 보기에 야당도 그 분권형 대통령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이게 다 모든 분들의 얘기를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문재인 전 대표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4년 중임제 얘기는 안 했지만 과거부터 주로 4년 중임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제동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로 4년 중임제 얘기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런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 4년 중임제를 얘기해왔던 분인데 오늘 아예 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 아예 박수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이건 비판적인 논입니다. 이거는 그런 개헌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에 가까웠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나온 것만 벌써 해도 3가지입니다. 벌써. 이거 지금 어떻게 개헌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길이 합쳐지겠습니까? 어떻게? 평소에 보면 개헌론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정치는 없어요. 개헌론을 열어놔둬야 본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행보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네.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개헌의 목표를 지금 현재 제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임기 중에 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했는데 네. 결국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의 개헌이 이루어지느냐 아까 같지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네. 집권형제냐 내각제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네. 개헌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 판 자체를 바꾸는 아까 말씀 운동장을 바꿔서 쉽게 말해서 잠실운동장에 뛰다가 다른 운동장으로 가야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 판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가 운동장 바뀌어버리면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운동장이 바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신중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게 블랙홀이 의심된다. 현재 우순 정국, 네. 우병우, 최순실 정국을 덮기 한 거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연장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되는데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개헌의 방향을 놓고도 이제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대통령 다 달라요 지금. 주자로서의 지금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데 뭔가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지면서 어떻게 논의가 잘 돼서 과연 개헌이 내년에 되려면 내년 4월에 소위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여기까지는 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영규 교수님. 우리가 개헌을 얘기할 때 흔히 2가지 축을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건데 대통령이 일단 자기 의견은 내놓지 않았지만 해봐라고 지금 던져놓은 거고 논의합시다. 근데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 말자는 뉘앙스가 현재 좀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야권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자는 뉘앙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길게 보면 지금 이것은 오늘 바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데 대한 1차적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좀 소원해진 것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세균 의장이 말씀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개헌 논의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를 다시 들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 중심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임명진 목사님이나 김동영 전 한나라당 최고 대표께서도
원로 그룹들이 지금 개헌 논의에 상당히 많은 열을 붙이고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정치 헌법학자들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개헌을 하겠다는 논의만 있으면 내용과 콘텐츠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안도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야권의 주자들도 실제로 태도를 자연스럽게 개헌하자는 쪽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결선 투표제 외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대통령 개헌 논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오셨어요. 갑자기 지금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취지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최민희 군장, 문재인 대표가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답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 측이 많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고 해서 공식적으로 당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 무슨 옛날에 박정희 정권의 삼성 개헌을 연장한다고 정권 연장 음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4년 중인데 한 얘기도 있고 당과 본인이 약간 좀 분리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결국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당에 전달되면 그렇겠죠. 야당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개헌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일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빼놓고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임기 중후반에는 모든 정부가 다 개헌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개헌을 추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네. 87년 이후에.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임기 중후반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임기 중후반이면 이미 차기 유력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한 1년쯤 뒤에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 김광석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나는 이 잠실운동장에서 여기 지형지물을 다 익혀놨는데 네. 그런데 목동 운동장으로 가서 뛰자고 그러면 안 가거든요, 거기는. 동 야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운동장을 바꾸자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느 정도 대권에 접근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도 반대의 방식만이 문제지 네. 실제 속으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찬성하는 척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제동장치들을 해놔서 개헌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블랙홀 의심 저런 식의 판단, 신중한 판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개헌이 성사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그 방법을 구상 중인 거다. 지금 구상 중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헌에 찬성, 네. 그래 개헌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러면서 네. 실질적으로 제동장치를 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 이번 어차피 개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토조항도 한번 논의해보자. 전문도 논의해보자. 뭐도 논의해보자. 하나하나가 다 내관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논의하다 보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전 대표의 속내는 아마도 개헌에 반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저도 봅니다. 한마디만.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네. 유력 대선 주자 1, 2, 3위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예. 이 반기문 총장은 이제 나중에 기억하실 거고 2위, 3위하고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실제 개헌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네. 않은데 단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야권과 여권에 현재 지형이 여야로 나눠지고 3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위 친문, 친박, 친안으로 나눠져 있는 구도가 개헌을 찬반으로 하는 거로 네. 이게 정치권이 약간의 재편이 되는 네. 그 전에 이제 그 정계 재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정현 대표가 정계 재편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러한 재편의 고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영주 교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개헌 논의를 하자 그랬지 권력 구조만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기본권 문제를 다 건드릴 수 있는 영토 조항 문제 우리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전체를 영토 조항으로 두는 헌법 조항까지도 손댈 수 있다고 보면 이제 이건 개헌 논의만 하다 날이 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2년 반짜리 대통령 이야기가 사실은 2년 3개월 얘기를 2년 3개월짜리.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네. 시기하고 이제 맞추기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릴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헌법이 현재 우리가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헌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지금 한두 가지만 결선 투표제라든지 산யம் 중입니다. 아니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이번 대선 앞두고 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하나하나 복잡한 것은 부드럽게 개헌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만 두자. 이런 것들도 현재 JR을 비롯해서 학계에서 네.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갈 수 있다면 현실성이 좀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권 주자들이 네. 이번 개헌 논의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강론부터 헌법 1조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날 새고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김희정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벌써 이 개헌의 공식 일정을 따르면 대개 내년 4월 12일 재보선 날짜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의 공식적인 추진 일정들이 있잖아요. 대개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략 그러면 그 향후 절차들이 대강 어떤 일정대로 가는 건지요, 대강. 일단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도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부에도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네, 그렇죠. 했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부분이고요. 네. 또 국회에서도 조직을 특위를 만들어서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별도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 근데 지금 개헌 논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193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일안으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네. 있습니다만 수는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기본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공포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주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해야 국민 되는데 투표해야죠. 지금 스토리대로라면 이제 별도 선거를 하는 것보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같이 국민투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논의를 해보고 네. 그때까지 논의가 되면 이번 정권 내에서 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게 변수가 되면 안 되니까 논의를 멈추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논의된 걸 어떻게 공약을 걸지를 하자라든지 이런 식의 약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도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지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개헌 논의 역대 정권마다 다 제기됐는데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던졌던 개헌의 승부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자, 김광동 국무장.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입니다. 집권 마지막 그 대통령 선거에 있는 그의 권력 구조만 논의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일찍 얘기를 던졌던 것 같아요. 결국 안 됐지만 그때 개헌 제안의 좀 특징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이제 취재할 때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영토 문제, 복지 문제를 다 다루면은 개헌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권력 구조의 원포인트에 주력해서 개헌하자. 권력 구조만 얘기하죠. 예, 5년 단임을 아니고 이제 4년 중임을 선언한 거로 돼 있는데 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4년하고 임기가 달라서 네. 5년 사정이 다르니까 계속 그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가면서 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불규칙성, 이거에 그 낭비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 선거만 하다가 뭐 날 새고 그러기에다 보궐선거까지 하면은 선거 치르다가 날아간다라는 네. 그런 우려를 측근들한테 많이 보였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5년 차 들어서면서 개헌론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5년 차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차는 아니고 이제 3년 차 2010년 광복절에 했는데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개헌을 논의하자 해서 이게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기본권이라든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변화까지 감안해서 논의해보자고 한 거로 돼 있는데 둘 다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점이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점이 후반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안이. 후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입니다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좀 약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집권 초에 여러 가지 자기 임기를 축소하는 이런 양보를 결단을 하면서까지 다 제안해야 힘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번의 경우에도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유력한 대권 후보 네. 그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원포인트 개헌은 그건 하나만 하자. 네. 그 시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가 누굽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네. 이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도 블랙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블랙홀. 아니 지금 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개헌 논의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논의가 빨려 들어간다. 네.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때도 또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또 쓰죠. 네. 그래서 자 박근혜 그 대표가 반대하지. 이명박 대통령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냥 아예 동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저 2010년에 광복절 격투에서 얘기할 때도 바로 당내에서조차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그 대표가 반대하니까 또 다시 동력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 문재인 전 대표와 여권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보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뭐 이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입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얘기하기가 그런데 아마도 반기문 총장은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추정컨대. 네.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네. 지금 뭐 신중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결론을 어떻게 내실지 저도 궁금하지만 저 아까 추측컨대는 아마 반대할 것이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죠. 또 본인이 뭔가 저기서 그 어떤 역발상을 통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김영길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아마 지금 대통령이 개헌에 적기라고 얘기했던 건 약간 몇 가지를 봤을 텐데요. 물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개헌판을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상당수 야당 의원들도 분권형 개헌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지금 여야 의원들 한 200명 가까이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과 야당의 주요 의원들도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그 개헌 카드를 꺼냈을 때의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개헌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지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치우친다면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돼서 그렇다면 사실은 김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파와 다른 분들이 손학규라든지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이것이 현재의 대통령의 제안이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하고 넘어갈 것인가 무조건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강력한 후보도 아니고 다만 현재 그럴듯한
네. 문제로 10년 동안 네. 말하자면 여당이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김희정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또 하고 국회의원의 발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 딱 두 곳입니다. 근데 국회는 논의를 하라 이거예요. 논의를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김재원 정무수석도 논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고 애매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주도하겠다. 그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대통령이 우리가 준비한 정부안은 이거다라고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도 전혀 아무런 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역대 의장님들이 다 외부의 헌법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와서 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지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택지를 기본적인 제도 측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까지 대입해서 할 거냐 네. 이런 계산법들이 남아 있는 거지 연구 자체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이 늦어진다라는 네. 것은 연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늦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투 트랙으로 정부도 정부 나름의 걸 준비하겠다. 그런데 그 목표점은 뭐냐? 아까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국민적 합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역대 어느 때 개헌 논의를 이렇게 제안했을 때보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통령들께서 개헌 논의를 제안했을 때는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여기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로 선택을 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헌 자체에 찬성하느냐 또는 현행 5년 단임제가 한계 봉착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찬반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개헌의 찬성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력을 얻은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개헌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소위 그 지금 현재 유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표님을 네. 제외하고 소위 반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야당 안에서도 여기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있는 카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 관련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 키워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